대통령실이 출범 석 달여 만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공동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야당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국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예산과 살림을 총괄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돼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지사 시절 언론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대선 때는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국정감사 출석을 의식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과는 무관한 인사라면서 김 비서관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출석을 합의해 주겠냐면서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짜고 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근데 지금 또 좀 복잡한 이슈가 하나 있으니 김현지 비서관 인사가 났어요. 아니 그게 왜 복잡해요? 뭐 대통령실을 어제 그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싸고 막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문제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한 당 대표, 네. 한동훈 전 대표 예. 이런 분들이 김현지 비서관을 그렇게 키워주니까 저는 장동혁, 예. 한동훈은 김현지 급이다. 아,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현지 비서관을 알아요. 예. 예. 우리 고향. 오. 예. 해남 분이에요? 아니요. 아. 담양. 담양. 예. 예. 그래서 이제 광주니까 알죠. 예. 똑똑해요. 똑똑하다. 예. 그러나 오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오버하지 않는. 예. 어. 제가 왜 국회를 안 나오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네. 본인은 나간다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네. 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아,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김현지 비서관과? 또 꼭 그것을 물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언론에서 찍고 받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키워줘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예. 뭐 충정도 대통령 예. 삼통 시대다. 삼통시대 예. 사통이에요. 해남 사통? 배추 대통령 박지원 배추 대통령. 예. 네. 이런데 예. 뭐 여의도 대통령 예. 그런데 사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만들어내겠죠.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의 부속실장 5년을 네. 김한정 전 의원이 했습니다. 김한정 전 의원은 서울대학 졸업하고 네. 26살부터 경상북도 출신이 네. 김대중 당시 모두 빨갱이라고 하는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네. 부속실장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도 어떤 비리에 어디에 언론에 회자된 적이 없이 네. 잘했다고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한다고 하면 네. 아니 우리가 비서 여기는 자기가 믿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면은 당당하게 본인도 나오겠대요. 네, 네. 나와서 자기가 그렇지 않지 일을 개입하지 않았다 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겠다. 네.
그리고 똑똑하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음흠. 오히려 뭐 나는 달변가라고 그러는데 말 잘한다고. 예. 보통 똑순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비서는 그런 사람을 써야 돼요. 네네.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충성심이 강해요. 예. 그것은 내 자랑이고. 아니요, 근데 유명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국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부속실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정면 돌파해야죠. 정면 돌파해라. 정면 돌파해야죠. 예. 지금 오늘 도화 각 신문의 조선일보 같은 것은 막 일면에서부터 그러니까요. 만사 현통하는데 예. 만사 현통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만사현통 안 되는. 저도 한번 부탁해봤는데 만사현통 안 돼요? 안 돼요. 저한테 예. 저하고 가까운데도 네.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 나와야 된다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네. 증인 채택하면은 부속실장도 나와야 돼요. 네. 예. 뭐 그 전에 의무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문고리 3인방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저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김현지 비서관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해라. 예. 근데 어제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1부속실장으로. 예. 그러면은 보직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의무 참석은 아니다. 물론 아니,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나올 의향이 있다라고 본인이 뭐 나오면 대통령실이 되는 설명하고 거고 있습니다. 예. 또 증인 채택하라고. 증인 채택해라. 예. 예. 우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안 나오니까 국정감사 증인 채택해서 하루 종일 세워놓을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그 김현지 비서관의 그 국회 출석을 막아줄 거다. 안 나와도 되게. 그것은 예.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예. 저 같으면은 네. 정면 돌파하겠다. 김현지 본인도 네. 정면 돌파할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왜 내가 나간단 말도 안 했는데 안 나간단 말도 안 했는데 언론에서 이러느냐. 그런다고 내가 나가서 나갑니다. 네. 하고 하면은 또 그것도 웃긴다. 와 저러니까 실력자니까 또 저런다. 예. 이렇게 해서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예. 뭐 그러면 사실은 나와서 자기 할 얘기 딱 똑부러지게 하고 그러면 문제적 상황이 오히려 확 깔끔하게 아니 해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정치는 정면 돌파가 좋다. 사실대로 밝혀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사건이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자리 옮긴 걸 잘 보시면 김남준 대변인이 부속실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자리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간 것이고 총무비서관은 누가 갔냐?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라인들이 자리를 옮겨가게 된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네. 이번 인사가.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각자 뭐 우리가 인수위도 없었으니까 그동안 조금 이제 급하게 업무를 나눴는데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재배치를 했다. 요렇게 설명을 했고 다만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나오라고 했더니 아예 인사를 내버려?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김현지 부속실장은 필요하면 내가 나가겠다.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야가 실제로 합의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야 합의했다고 야당이 그랬죠. 요구하는데 여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 돼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뭘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비서 김현지에게 뭘 물어보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총무비서관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분이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비서실장 나오니까 그 사람 좀 빼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야 너 말고 네 윗사람 나와.
당 대표도 대표 회담 말고 나 대통령하고 만날래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김영지 씨의 경우는 비서실장 나오니까 이 사람 빼줘. 이게 말이 아니 됩니까?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나온다고 했다니까. 아니 왜 뭘 나온다고 그래요? 원하면 그러다가 네. 그 논란이 되니까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온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그냥 아예 그 부속실장으로 바꿔버렸는데 이게 무슨 정비 차원이 아니라는 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윤기천 총무비서관이 가고 제2부속실장은 비워놨어요. 아니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인사라면 후임 인사를 다 만들어서 틀을 짜서 딱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김현지 씨를 총무비서관에서 빼고 그다음에 청문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부속실장으로 보내면서 막 땜빵을 막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빵꾸가 난 거예요 지금. 안고 안 났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비어 있잖아요, 지금. 신유기면에서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종혁 의원님 말씀이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내밀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 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급은 똑같기 때문에 아니 부속실장도 필요하면 나오라고 나가야죠. 그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수석실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빼다 보니까 당연히 부속실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정부터 수석들 업무 보고하는 내용 조정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럼 왜 김현지 비서관을 글로 보냈을까? 저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들어가셨을 때 그 첫 일성이 무덤 같았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덤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펜 한 자루도 없는 상황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네. 지금 100일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정무적인 판단까지 좀 하는 이 부속실장 자리에 가도 괜찮겠다. 이런 식의 저는 판단해서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빠진 자리에 김현지가 들어간 거지 김현지를 어떻게든 저 국감에 안 내보내기 그렇죠. 위해서 인사한 건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맞아요. 부속실장인데도 네. 나오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안 나갑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니까 나간다고 저는 했어요. 나가는 건 상수고 이번에는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놔야 될 분명히 그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김현지 비서관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홍보수석실 관련된 내용들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듣기로는 홍보 관련해서 네. 서로 간에 삐걱거렸대요. 그 내부적인 사람들끼리 간에 홍보수석실에서. 홍보수석실에서.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메시지가 하나 아까 뭐 원보이스 얘기했지만 하나로 나가지가 않고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먼저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형식이었던 것도 많고 또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조화가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아, 홍보실이 예, 좀 문제가 많아요. 홍보수석실에서 네.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됐던 예, 부분들이 예.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지. 이거를 뭐 김현지를 위해서 김현지를 저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점이 좀 약간 네, 시점이 좀 애매하죠. 애매했었군요. 예.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총무비서관은 당연직이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국감 같은데.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안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부속실장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부속실장이 왜 나와야 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부르면 내보내겠다고 그러고 항상 나왔던 사람은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아마 이제 부르면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성남 때부터 있었던 일 쫙 훑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쟁적 의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초반에 뭐 증인 재택에 합의 안 해주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남부터 오래 같이 일을 해온 분위기는 맞는데 네. 저는 국회가 따져 물을 일이 있어서 부르겠다라고 하면요 성역이 없습니다. 누가 거기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비판을 할게요. 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일이 나올 거라고 있으면은 봐요. 당연히 나와서 따져 물을 권리는 있는데 네. 지금은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들은 뻔히 예상이 된다.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대법원장 얘기하면서는 그 뭐가 대단한데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무슨 뭐 그 모든 전직 대통령들을 줄줄이 그 탄핵을 했던 역사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김현지 지금 그 총무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당연하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이분이 도대체가 고향이 어디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족 관계라든가 학교는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와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간대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비서관 하는데도 왜 안 나와요?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부속실장 보낸 다음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요구하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합의 안 해주지. 민주당이 그 사람 왜 합의 안 해줄 부릅니까? 거라고 민주당이 보시는 합의하면 거고요. 되지. 아니 당연히 안 해주죠. 부속실장이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왜 부르겠어? 왜 부르라고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여야를 그럼 제가 공의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지기현 재판장이든 김현지 비서관이든 간에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요. 국회가 따져 묻겠다고 하면 저는 성역 없이 다 무조건 나가야지.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좋은데요. 그 지금 이제 그거 보면 국회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뭐지 그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증언감저법 개정안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뭐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증인 감정인이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의 혐의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시기가 지나도 할 수 네.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좋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에도 묻고 싶어요. 국회가 불출석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 무차별로 소환시켜서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고 수십 명 그냥 앉혀놓고 있다가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런 식의 무차별 소환에 대한 그런 책임은 안 집니까? 그리고 국회 모욕? 증인 모욕은 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국회에서. 그 증인들 불러다 놓고 너무 모욕적인 발언 많이 하는 경우 숱해요. 이것들에 대한 문제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증 얘기하시는데 위증 문제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앞세워서 대놓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 아니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얼마든지 국민들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국회의원들 본인이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처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특권만을 누리면서 책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네. 권능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네. 국회 권능이라는 게 뭐 신의 권능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네. 모든 면책 특권을 부여받은 집단은 아니다. 네. 네, 지금 다 똑같이 그 얘기는 동의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짧게만 같아요. 그만해 이제 말씀드리면 그만해. 그 짧게만 말씀드리면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1차적으로 자정 기능 차원에서 네. 징계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고 전 두 번째로 국민 소환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 그런 자격 소환제? 없는 사람들 전 국민 소환제 도입에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김현지 비서관은 안 부르는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안 부를 방침이에요. 뭐라고 부를 이유가 이야기했냐면 없다. 오늘 박상혁 그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가 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윤기천 즉 신임 그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게 맞지 전임인 김현지 비서관을 부르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예요. 오로지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깨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부르겠다는 입장이 계속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물어봐도 김현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대통령실에 물어봐도 안 된다니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 말을 하는데 못 하나 보지 뭐. 안 된대요. 김현지 비서- 말씀씨가 없나 보지. 예, 뭐. 이분이 뭐 시민사회 운동 하다가 그죠? 같이 성남에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연을 맺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저는요 이게 정쟁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부르려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에 휘말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 채택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고 봐요. 그냥 저는 당당하게 부르면 나와서 정쟁적인 행동을 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거기서 잘 대처하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지. 뭐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선제적 예방적으로 증인의 채택 합의 안 해준다. 저 이런 방법은 조금은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 사실 안 라는 나갈 생각이 필요도 듭니다.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게 그동안에 맞을 것 일을 같아요. 했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나와가지고 설명을 그렇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맞다고 해서 두 분 어. 말 맞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생각도 안 했어요. 김현지 씨라는 사람을 그 본인들이 막 갑자기 그 문 의원이 그 원내 문진석, 부대표가 네. 문진석 의원이 절대 안 된다. 뭐 하려고 부르냐.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안 부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없던 짓을 그러니까 하지?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 뒤에 이제 쭉 배석한 사람 그냥 중에 앉아있으면 되죠. 원어브 댐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주목받을 일도 없어요. 원래는 별로 없는 상황인 것 아니 같은데.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뭐길래? 아니 뭐지? 했더니 아 뭔가 보다. 저 사람이 뭔가 보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보다 진짜로. 네. 근데 그렇게 된 워낙 거죠, 뭐. 워낙 국민의힘이 또 막 정쟁으로 흐르고 또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서 야단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성남에서 그렇지. 같이 일했던 분들은 사실 여럿 있잖아요. 네. 꼭 김현지 비서관 한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무슨 만사 현통인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 보니까 현자 들어가는 분이 아마 이제 김현지 비서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꾸 불러내시는데 저는 그 의도는 저도 반대하지만 부르면 그래 나와서 당당하게 하는 게 맞고 동시에 지금 사법부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라면 같은 논리로 나와라. 전 이게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고 네, 더 네, 국익을 위해서 부합하는 행동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뭐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 저는 뭐 네. 말씀드렸지만 그 대법원장을 그때 오늘 뭐 청문회 네네. 하지만 청문회 하거나 뭐 탄핵을 하겠다는 것들은 적어도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혹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져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무슨 뭐 부르겠다는 것은 저는 그 시기상으로 보나 모르는 분명히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그 4명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안 사임회동. 만들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했다, 모의를 네. 했다. 이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청문회? 네. 네. 지난번에도 뭐 신 변호사 아니 국민들이 앞에서 해명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절차적 그 합리성이 제거가 네.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정략적이고 정무적인 이유로 해서 특정 시점에 대법원장을 부르겠다고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별렇게 그러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한마디만 네.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적절한 시점을 좀 정하시고요. 네. 청문회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국정조사 정도로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좀 정해주시면은 조희대. 나와서 국민들이 물어볼 거리들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인의 동설이 아니, 중심은 제가 아니니까요. 저 국민의힘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주시면 네. 제가 얘기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지만 뭐 누가 됐든 간에 국민들 할수 앞에 있다. 해명할 건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여야 간의 신경전 입시 이름이 한창인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출석을 해야 되냐 마냐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는데 신인규 대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안을? 우선은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된 이제 논쟁을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데 의도는 뻔해요.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겠다라는 정쟁적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이고 김현지 비서관 왜 부르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면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비선이 아니거든요. 개선에 있는 하나의 총무비서관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에 나와서 답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정쟁을 하면 그 정쟁을 되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거를 위축돼서 오히려 더 움츠려서 반응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김현지 비서관도 받고 조희대도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역시 같은 공직자다. 역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공무원이다. 공복이다. 전 그렇게 가가지고 오히려 조희대와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같이 직위원도. 네, 직위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한덕수도. 출석시키는 하나의 명분으로 이걸 활용하는 게 맞지. 아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김현지 비서관은 못 나온다. 저 이렇게 수세적으로 가는 것은 전략도 맞지 않고 또 국민주권 정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잘하신 게 특활비 다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특활비를 공개했던 그 정신이 오히려 국민들 앞에 더 많은 박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투명화되고 오히려 더 국민과 함께 가는 차원에서는 저 김현지 비서관도 나오고 조희대와 직위원을 맞트레이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야, 너무 좋은 안건 같고 실제로 특수활동비 공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의 살림살이 재정을 챙기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김현지 비서관의 의견이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그 전제 조건이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희대나 아니면 직위원 같은 이런 데 공무원이니까. 나오면 그래서 나오는데
만약에 김현지 비서관이 나온다. 그럼 뭐 저는 동의.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김현지 비서관 혼자 나오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윤석열 때 총무 윤재관인가요? 윤재순. 네. 죄송합니다.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을 잘못 쓰고 어디에 공사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예컨대 무슨 뭐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부르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럼 모든 비서관 다 불러요? 그럼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을 부르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거나 원인이 있다면 부를 수 있지만 아까 신규 변호사 말처럼 정쟁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정 측근 아니냐. 당신 예전에 변호사 할 때부터 같이 있었지 않냐. 그동안 당신 뭐 인사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거 공격하려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갈 수는 없다. 그럼 나가려면 좋다 그럼 조이대든 직위원이든 다 나와라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같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사람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김현지 비서관 혼자 나오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현지 비서가 총무비서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또 이제 궁금해하니까 성남시장 수산 씨 같은 때부터 경우에는, 네. 오랜 세월 이제 정치를 같이 해온 어떻게 보면 범동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래된. 그러니까 가까운 인물인 건 맞죠. 그래서 저 국민의힘에서 뭐 만사 현통인가 뭐 이런 말을 또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공세 당연히 잘못됐고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유도 없이 부르니까 그런 거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믿고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하면은 뭐 국회 나가서도 못할 말은 없다. 묻는 말에 또 차분하게 답하면 되는 거고 네. 뭐 국회도 선출 권력이니까 맞습니다. 저는 불러서 한다고 하면 떳떳하게 하는 게 맞고 이 같은 논리로 조의대 직위원이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가 하나의 저는 오히려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오히려 역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김현지 듭니다. 비서관을 국힘에서 부르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하고 싶은데 이 대통령 못 거리가 부르니까 없으니까. 김현지 비서관 불러다가 그렇지. 자기들이 좀 소위 말해서 정치적 공격을 공세에 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샌드백으로 쓰겠다 이제 이런 의도인데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슈는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없죠. 대단한 건 없는 상황인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김현지 비서관과 가까운 분들한테 좀 어떤 캐릭터인지 물어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최측근 캐릭터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보통은 이렇대요. 그러니까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적인 목적으로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위세를 과시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래서 누구의 최측근이다 하고 해서 만나면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가 모시는 상관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김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이걸 뭐 제 양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판단을 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만 따진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이재명을 모시는 최측근 누군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심사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내로라 하는 기업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임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국회 나가는 분들한테 김현지 만나본 적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외부인과 안 만나요. 식사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마신대. 좋은 참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거고 다만 이분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냐고 불리는 거 이런 거라고 합니다. 대선 경선 캠프가 꾸려졌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대선 본 캠프는 사실은 확장적인 거고 경선 캠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나름 원하는 바들이에요. 들어가면 무조건 대통령이 직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파티션을 쳐줬대. 그 업무 공간이 별도로 있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아끼고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나 보다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들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우리 구 교수 얘기한 거에 100% 동의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제가 이제 뭐 김현지 보좌관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사람을 안 만나요 일단.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구교수 그러니까, 역시 네.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을 자기 만나지 관리를 않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지. 그리고 뭐 개입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자하고 뭐 가끔 그러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때만 하지. 뭐 예를 들면 측근이라고 하면 위세를 떨치고 뭐 만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누군가 없다는 만나가지고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예.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현지 부장을 직접 만나서 얼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캐릭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김현지 보좌관이 그 보좌관 할 때나 지금 뭐 총무비서관 할 때나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참모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규 변호사 말처럼 일을 참모로서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본인이 그분에게 누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길 전혀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 생각을 해봐요. 성남, 경기도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부자라에 온 거니까. 그럼 한 만약에 번도 누락 없이. 그리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예를 들면 뭐 인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거예요. 최욱 씨 옆에 저 같은 존재네요. 웃기고 있네. 맞죠? 저도 근데 우리 수산 씨 좀만 유명하잖아요. 좀 다르지. 하긴 뭐 매불쇼 출연하고 싶어도 곽수한테 얘기해봐야 뭐 안 돼, 안 되겠습니까 돼. 이게. 뭘 지금. 싫어한대요. 수산이랑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 별개예요. 그래요? 네, 그런 아니,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런 연락 있을 때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리고 수산이 얘기한다고 해서 물론 뭐 최우이가 볼 때 합리적이면 받아들이지만 무조건 수산이가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아요. 절대.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옆에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이제 기자적인 촉이 확 오는데 제가 장담컨대 우리 교수님은 김현지 비서관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없는 저도 거예요? 진짜 진짜로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교수님 같은 분도 못 만나본 거예요. 저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정도로 관리를 철저하게 아니 사실은 진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 얘가 예전에 한번 만나자고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안 만났어요. 안 되는 거야. 성사가 안 돼. 그게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 교수님처럼 안 어떻게 만나죠. 보면은 진보 성향의 학자시고 네. 굉장히 바르고 방송도 많이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분도 만나자고 만나요. 하면 뭔가 좀 절대로. 이렇게 오해를 갖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안 만난다고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만나려고 하셨는데요? 아 그때 뭘 기억이 안 나. 한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에 만난 거예요. 한참 전이에요. 최근이 아니고 한참 전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한참 전에 몇 년 시호가 전에 있어. 1년 전 것만 물어봐요. 기억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 몇 근데 년 전. 그분이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국민의힘이 정쟁용이라는 거는요. 전 국민도 알고 국민의힘 자기들도 알 거예요. 제가 볼 그렇지,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온다면 저는 오히려 더 정면 돌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지기현이나 조희대는 못 나온다고 결사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그쪽의 빗장을 더 푸는 이제 그런 식의 좀 어떤 정치적인 또 딜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뭐 증인들 빼고 그런 세 개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평론가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을 본 기업에 계신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기업인들 증인 채택을 자제하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국정 운영 과정에서 네. 예를 들면 기업들도 활력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스무스해진 것처럼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전화 오더니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이제 국감 때는 증인을 맨 처음에 그 의원실별로 받으면은 대기업 총수들 명단이 온다는 거야. 뭐 SK 최태원, 그래서 삼성 이재용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총수를 빼고 사장을 넣는 게 역할이야. 대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제령을 내리니까 총수 이름이 안 오고 사장 이름부터 먼저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역할은 뭐냐? 사장 내보내면 안 되는 거야. 다음 부사장을 부르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기업 자제 증인 채택 자제령을 내린 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또 하나 제가 들었던 기업인들이나 이런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대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야당이 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기업 총수들을 이렇게 기업에 관계된 분들을 네.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국회에서도 정말 이건 좀 반성이 필요한 게 국정감사하면은 말 그대로 감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걸 벌써부터 증인 채택하면서부터 또 정쟁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는 맞죠. 저 근본적으로 정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래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진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린다는 게 또 문제죠, 이게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김현지 비서관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께 설문 조사를 하나 드렸는데 1번은 출석해야 한다. 2번은 출석할 필요 없다인데 1,5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고 응답자의 60%가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0%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